모바일로 영상 시청 시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에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오손도손 미술 얘기를 만들어가는 빨간장갑 정경실입니다. 오늘은 이중섭이 대구에서 그린 작품들을 보시겠습니다. 이중섭은 서울에서의 개인전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그 당시 대구 영남 일부의 주필로 재직하고 있던 친구 구상의 권유로 다시 대구에서 전시회를 열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중섭은 1955년 1월에 서울에서 전시회를 하고 그해 2월에 대구로 옵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시회를 하고 거의 바로 대구로 온 거죠. 북성로에 있는 지금 대구역 앞 건방이라고 하네요. 경복여관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서울 전시회에서 남은 작품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더 보충을 하기 위해서 경복여관 2층 구호실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에 처음 만났는데 이중섭과 구상은 원산에서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구상은 프랑스가 선정한 세계 200대 문인이고 노벨 문학상 본심 후보에 2번이나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꽃자리라는 시를 쓰신 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외관에 구상문학관이 있습니다. 구상은 이중섭이 죽을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우려고 했고 나중에 이중섭에 관한 책도 썼습니다. 친구의 재능을 알아보았고 그의 몰락과 죽음을 정말 안타까워한 절친한 친구였죠. 이중섭이 대구에 머무는 동안 그 마사코에게서 오는 편지가 영남일보 주소로 와서 이중섭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영남일보에 계시는 기자분에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그 당시 이중섭이 구상을 만나러 영남일보에 오면서 은지화를 이렇게 한 묶음씩 가지고 와서 기자들이 한 장씩 나누어 가지기도 했고 기록에 보면 이중섭이 병을 얻어 서울로 가면서 두고 간 은지화 2뭉치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사용하는 기자실 서랍에 그냥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봉투가 이중섭의 어떤 친구에게 전해졌는데 그 행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작품의 정확한 가치를 몰랐고 혼란했던 시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중섭이 대구에서 그린 작품 보시겠습니다. 구상가족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그림은 대구에서 그린 것이 아니고 칠곡 외관에 있는 구상의 집에서 그린 것입니다. 종이에 연필과 유화물감으로 그린 것인데요. 연필로 먼저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물감을 칠한 다음에 긁어내고 다시 칠하고를 반복해서 몇 가지만의 색으로 표현했지만 단조롭거나 가볍지 않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예전에 이중섭이 유학을 다녀와서 그렸던 그림의 선표현으로 되돌아간 듯합니다. 저와 함께 감상했던 그 비 오는 날 저녁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던 소년이라는 작품 기억나시나요? 그 작품에서도 선을 여러 번 반복해서 겹치게 표현을 하였잖아요. 이후의 작품들을 보면 간결한 선이나 한 번에 붓터치로 그렸는데 이렇게 다시 중복되고 겹쳐지는 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중섭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2-3달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중섭의 복잡한 심리 상태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감상하는 사람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그림으로 볼 수도 또 가슴 아픈 그림으로 볼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상이 그 쓴 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아이에게 세발 자전거를 사주던 날 이중섭이 스케치해서
가족 사진이다 라고 하면서 준 그림인데 우리 가족을 멀뚱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축복이랄까 부름이랄까 그의 표정이 생생히 지금도 느껴진다고 썼습니다. 구상과 이중섭은 3살 차이인데 구상이 3살 아래입니다. 그런데 이중섭은 학창시절부터 구상을 구형 이렇게 불렀는데요. 여기서 형이라는 것은 꼭 손위의 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씨보다는 약간의 존칭의 의미겠죠. 그 이중섭도 일본에 있는 아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중섭이 쓴 편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애정이 곳곳에 묻어납니다. 이중섭과 마사코가 자신의 키보다 훨씬 긴 팔을 맞잡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 두 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오늘 아빠가 종이가 떨어져서 편지 한 장만 보내니 둘이서 사이좋게 보아라. 다음에는 재미있는 그림을 한 장씩 그려서 보내겠다. 사이좋게 지내고 있으면 아빠가 가서 자전거를 사줄게 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 이중섭 미술관에 있는 설명을 읽어보니 이중섭이 아들 둘이 싸우지 말라고 비슷한 편지를 2장을 써서 각자에게 보내는 자상한 아빠였다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 편지에는 종이가 떨어져서 한 장만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 왼쪽에 보시면요. 새 그림, 비행기 보이시죠? 그 밑에는 새보다도 비행기보다도 빠르게 라고 재밌게 써두었고요. 어느 한 곳 허술함이 없이 정성이 가득합니다. 자전거 요 밑에 자세히 보시면요. 조그만한 글씨로 야스가나 군의 자전거, 야스나리 군의 자전거라고까지 써두었네요. 이렇게 찰떡같이 한 약속을 이중섭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키워본 저도 안타까운 한숨이 나옵니다. 자, 구상내 가족 그림 다시 보시겠습니다. 구상은 2남 1녀를 두었지만 그 소설가인 딸 구자명은 1957년생이니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아들 둘만 있을 때입니다. 이중섭도 아들이 둘이죠. 이중섭의 큰 아들과 구상의 큰 아들은 1살 차이인데 이중섭의 아들이 8살, 구상의 아들이 7살 때 그려진 그림입니다. 제가 어릴 때도 세발 자전거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더더욱 귀한 것이었겠죠. 자애로운 미소를 띤 구상은 행여 넘어질세라 2팔로 아들을 감싸 안을 듯이 뻗치고 있습니다. 그 표정에서, 그 자세에서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보입니다. 자전거를 탄 아들은 기분이 좋아서 얼굴이 하늘로 날아갑니다. 아버지와 뺨이 거의 닿아 있죠. 그 앞에 이중섭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소곳이 다리를 모아서 걸터 앉아 구상 가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보이는 듯 한데요.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중섭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여러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죠? 그 손끝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아이의 손끝에 닿을 듯 말 듯 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얘기지만 그림은 그 사람의 무의식이 샘물처럼 흘러나와서 어느 곳에라도 나타나게 되어 있죠. 일본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이중섭의 손이 비슷한 또래의 친구 아들의 손과 살짝 닿아 있습니다. 따뜻하고 안타까운 감정이 교감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도상으로 봐서 실제 닿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서 더욱 애잔합니다. 뒤에
그 낙동강 지류가 보이고 두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있는 여인이 이 그림의 배경이 된 외관에서 병원을 하고 있는 의사인 구상의 아내입니다. 부인 왼쪽에 강을 바라보고 있는 소년의 뒷모습 보이시나요? 친구 최태웅의 딸로 구상의 집에 잠시 데리고 있었는데 그 딸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소녀만이 완전히 등을 돌리고 강을 보고 있네요. 부모님이 언제 오시나 기다리는 소년의 뒷모습에서 아들을 그리워하는 이중섭의 마음이 투영되어서 그려진 것은 아닐까요? 이 그림은 구상이 선물로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아서 외관 수도원 사제 양성기금으로 모두 기부하였습니다. 외관 성당 부건이라는 제목의 사실 풍경화인데 이 그림도 구상의 집에 머물면서 그린 것입니다. 성 베네딕토회 외관 수도원을 그린 그림이고 이중섭이 그린 마지막 풍경화입니다. 이 성당은 원래 원산에 있다가 1953년에 외관으로 옮겨왔는데요. 원산은 이중섭의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잖아요. 이 성당을 보면서 이중섭은 이북에 계신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그렸을 것입니다. 몇 명의 사람이 성당으로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조용하고 적막함이 느껴지는 풍경이죠. 그 성당의 첨탑의 십자가는 하늘에 닿아 있고 붓질은 이렇게 수직으로만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중섭의 의도를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가슴에 슬픔의 비가 내리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 은지화나 소그림 같은 다른 이중섭 작품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이중섭 그림인가? 라고 할 정도로 생소하게 느껴지시죠? 싸우는 소도, 전진하는 소도, 지쳐있는 소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고요함과 정적이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심경의 변화에 따른 완전히 다른 표현의 그림이죠. 이중섭은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구상에게 편지로 구형의 지도에 따라 종교에 기의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던 이중섭이 마지막으로 선택하고자 했던 마음의 안식처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빨래터라는 제목인데 잘 소개되지 않은 그림입니다. 이중섭이 외관을 떠나면서 그곳에 있던 순심중고등학교에 이 그림을 선물을 하였고 교장실에 걸려 있다가 1980년 초에 삼성재단에 그 당시 금액으로 1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 돈은 순심교육재단의 장학기금으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중섭의 선물이 두고두고 많은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자신을 한없이 비하했던 이중섭이 알았더라면 하는 마음이 드는 작품입니다. 대구에 계시는 그 연세 있으신 분이 굉장히 공감할 작품입니다. 동촌 유원지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1955년에 동촌 유원지의 모습입니다. 빠른 연필 스케치 위에 담채를 슬쩍 표현했지만 보면 볼수록 재미있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파라솔과 텐트가 있고 강에는 여러 척의 보트가 떠 있습니다. 앞에 빨간 수영복 입은 사람 보이시죠? 우리가 강이나 바다로 뛰어들 때 처음 취하는 포즈 아닌가요? 그 앞에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술을 한 잔 마신 것 같고 평상에는 우산을 쓰고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양옆으로 강아지 2마리가 있습니다. 왼쪽 강아지는 꼬리를, 가운데 있는 조그만 강아지는 고개를 쳐들고 걸어갑니다.
앞에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 중에 키가 큰 사람이 이중섭입니다. 친구랑 동촌 유원지에 놀러 왔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나 봅니다. 한 사람만이 우산을 쓰고 있고 아무도 당황해하지 않고 개마저 뛰지 않고 여유 있게 걷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한 모습을 순간 포착을 해서 밝은 색조로 그려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중섭이 마사코에게 대구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그린 그림이라고 하네요. 사랑쟁이 이중섭입니다. 연이은 전시회의 실패,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외로움, 불투명한 미래, 자신을 죄어오는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대구 전시회 이후에 이중섭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경복여관에서 그림을 태우려고도 하고 여관의 계단과 손님들의 구두를 깨끗이 닦기도 했는데요. 친구들이 그러지 말라고 하자 이중섭은 나는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서 세상을 속이고 살았다. 나도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고 서서히 정신 이상 상태를 보이기 시작을 하죠. 세상이 나의 그림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나도 밥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음식을 거부하게 이릅니다. 이중섭의 마지막 길을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